네, 이슈 나옵니다. 북한에서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증시에서는 방산주들이 많이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영향력 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떨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토마토의 차현정 기자와 김대복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북한에서 핵실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일지 그리고 예상 일자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정 기자, 어떻게 예상되고 있나요? 네, 북한 전문가들은 그간 북한의 2차례 핵실험이 예고디 한 달 이내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다음 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언제든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2006년 10월 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핵전쟁 위협과 제재가 핵실험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예고하고 나서 엿새가 지난 10월 9일 첫 핵실험을 했습니다. 또 2009년 4월 29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대한 자위적 조치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뒤 27일째인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으로 한반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발을 전격 단행하면서도 대내외적 상황을 두루 계산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핵실험 디데이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무렵으로 맞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날짜는 2월 16일인데요. 북한 입장에서 김 위원장의 생일을 앞두고 경축 분위기에서 핵실험을 성공하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체제 결속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서입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직전에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선 낮아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 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좀 힘이 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 우리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핵 관련해서 전공자는 아니지만 좀 열심히 알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핵실험 관련해서 내용들 좀 쉽게 풀이를 해주세요. 네. 현재 북한의 기술력 수준이라던가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고 있나요? 네, 이번에 이제 하게 될 것은 지난 2009년도 2차 비교했을 때는 한 2배 정도 위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제 실제 폭발력이 10킬로톤 정도였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20킬로톤으로 증강된 것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킬로톤의 그 단위가 좀 이제 생소하실 텐데요. TNT 폭약 1000톤의 폭발력을 의미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상당한 것 같고요. 예전 히로시마 원폭이 폭발력이 이제 15킬로톤이었었는데 당시에 그 위력을 좀 보면 히로시마 원폭으로 인해서 폭발 지점 반경 1.6km 이내에 모든 것이 이제 완파가 됐었고요. 총 면적으로 보면 이제 가로 세로 11km 안이 피해 또는 이제 화재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의 90%는 완파 내지는 파손에 피해를 입었고요. 인명 피해로는 총 거주 인구, 히로시마 거주 인구 25만 5천 명 중에 7만 명이 초기 폭발로 이제 이렇게 사망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건은 기술력인데요. 저번에 이제 은하 3호가 지난 12월 12일 날 발사 성공되면서 북한이 이제 대륙간 탄도탄인 ICBM을 이용한 핵탄두 실험에 나설지 여부가 관건이겠는데요. 일단 의미 있는 탄두 장착 후 사거리 관련해서는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000에서 6,000km로 사거리가 확보된 것으로 해서 충분히 미국의 위협적인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탄두를 소형화시켜서 ICBM에 장착할 정도로 기술을 확보했는지 대해서는 러시아 쪽 견해를 들어본다고 좀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근거로는 예전에 파키스탄이 지난 1998년도에 처음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로 핵탄두를 만들기까지 10년 정도가 걸렸었는데 북한은 이제 막 핵실험한 지 7년 정도밖에 안 지났고 해서 이제 벌써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기에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술력은 핵탄두를 이제 미사일에 탑재를 하려면 그 탄두에 그 열 차단 보호막을 씌우는 기술, 네. 대기권에 했다가 또 다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은 훨씬 더 이제 고난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사정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미국까지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기술 수준은 아직까지 좀 미약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네요. 전문가님, 뭐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북한의 핵실험 전후에 증시의 반응이 좀 어땠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북한에 이제 핵실험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주가에는 굉장히 영향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장중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는데 원래 지정학적 리스크 하면 우리의 시각보다 외국인들의 시각,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시각이 더 급하다. 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보다 해외에서 들어온 자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과거에 여러 번의 어떤 핵실험이 있었는데 제가 가져온 자료는 일단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채택했던 그 흐름, 이 흐름을 중점적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보는데요. 2006년도에 대포동 2호를 발사하면서부터 지금 현재 안보리에서는 대북 제재가 취해졌고 그 이후에 2006년 10월 9일 날에 1차 핵실험했습니다. 이때 이제 사실은 핵실험 예고하고 6일 만에 발사가 됐는데 우리 증시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발생되는 어떤 핵실험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때는 이제 D-5일 동안에는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어떤 시장 흐름인데 이건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된 차트를 보시면 그 당시 이제 그 쇼크가 딱 왔을 때 장중에는 전날에 대비해서 3.58%까지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때 음봉이 나오고 나서 마지막 종반에 돌려놨던 어떤 세력들은 국내 기관과 외국인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핵실험했을 때 이 당시의 시장 상황을 지금 현재 접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때 당시의 시장의 흐름입니다. 이때 시장의 흐름은 2006년도에 시장은 굉장히 탄력적인 어떤 상승을 가져갔던 이런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상승 구간 안에서 21선이 깨지고 61선에서 돌아섰는데 이때 61선의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어떤 이런 자리였으니까 당연히 시장의 어떤 지표상으로도 기울기를 강하게 미루면 아래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자리였다 이렇게 보겠고 이 흐름은 5일 만에 거의 회복하고 그 이후의 시장 흐름은 안정적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제가 주목했다는 어떤 흐름은 역시 외국인들의 시각이었고 외국인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매수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2차 핵실험 했을 때인데 사실 2차 핵실험하고 대북 제재가 아주 강력하게 갔습니다. 금융 제재 조치까지 진행했으니까 2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금 현재 유엔에서 안보리가 아주 강력한 제재 조치를 했는데 이때 2차 그 핵실험 했을 때 이날 당시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사실은 장중에 6% 이상을 내려갔거든요. 사실 이때 시장 흐름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나고 난 이후에 사실 우리 경기가 중국 경기와 함께 돌아서면서 낙폭 과대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던 한 4, 5개월 어떤 흐름이니까 60일이나 21선 모두 돌려놓던 이런 트렌드 구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충격이 왔고 그 충격은 그날에 6% 밀고 나서 약보합까지 0.2%까지 끌어올렸으니까 장중에 매매했던 사람은 종합주가지수상으로 6%니까 장중에는 종목별로는 15%에서 20%였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면 시장이 외생 변수에서 충격이 크면 클수록 반전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구나 이렇게 보겠고 이때는 국내 기관은 겁먹어서 팔았는데 이때도 외국인은 매수했다. 그러니까 1차 때는 외국인들하고 국내 기관이 모두 샀지만 2차 때는 국내 기관들이 매도 물량들이 일정 부분은 나왔는데 그것은 아마 로스칸 물량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로스칸 물량이라는 건 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많이 내리게 되니까 일정 부분 팔아내는 어떤 이런 자리였다 이렇게 보겠고 그것을 먹고 올라와서 그 다음 날에도 한 번 더 흔들었는데 D+4일부터 다시 돌아섰다. 그러니까 이제 1차, 2차 핵실험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3차 핵실험의 어떤 흐름은 3차 핵실험
핵실험이 나오면 한 달 이내에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네. 그 흐름에서 우리 주가가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나 이렇게 보면 지금은 단기, 중기 약세 흐름이니까 오히려 충격은 좀 더 커질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것이 충격이 커져가지고 단기적인 어떤 그 돌려놓는 어떤 시간을 빠르게 가져갈 수도 있는 어떤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 지금 그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해외 시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단지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조금 하고 있지만 무디스나 피치나 지금 현재 이런 쪽에 S&P 같은 경우에서는 신용등급을 최상급에까지 올려놨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실험 이후의 시장 만약에 실험을 한다면 실험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때그때마다 시장 상황은 달랐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시장의 탄력, 회복 속도는 굉장히 빨랐고 외국인들은 매수로 대응을 했다라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하면서 방산주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급락하는 종목들 역시 나오는데요. 스페코가 8%, 빅텍과 휴니드 7에서 6%대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이슈가 불거지면 다시 급등할 수 있는 게 방산주인 것 같은데요. 해설위원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 또는 이제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이 있고요. 또 안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또 누구한테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증시를 보면 테마주 내에서도 없는 것, 자원개발 테마주 힘을 많이 받았었고요. 예전 사례를 보면. 그리고 이제 대북 관련 재료는 상당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어쨌든 장중이든 어쨌든 간에 강하게 흔들었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 방산주 관련해서도 이제 역으로 시장과 역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종목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대장은 빅텍인 것 같은데요. 거의 뭐 상한가를 4번 쳤었기 때문에 그리고 스페코라든지 뭐 휴니드, 퍼스텍, HR에서도 분류가 되어 있고요. 삼성테크인, 두산인프라코, 풍산 정도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대장인 뭐 빅텍 정도만 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면 일단 시간론상으로 월간으로 봤을 때 대장주인 빅텍 같은 경우는 올해 7월 달에 3,300원대 돌파 시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주간 단위로는 의문 상단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의문의 영향력에 노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가로 보면 일단 빅텍은 2,250원에서 2,360원 선 구간대 등락이 기본일 것 같습니다. 재료에 따라 물론 이제 구간별로 오버슈팅, 언더슈팅 가능하겠는데요. 갇혔기 때문에 의문 안에서 그러니까 2,250원에서 2,360원대 등락이 기본적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간 기준으로 보면 어제 이격이 이 빅텍이 상한가에서 145% 이격을 보여줬었는데 단기에 주의가 좀 요망되는 구간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내일 거래가 많이 줄어들고 조정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플랫폼 완성이기 때문에 종가 매수는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종목으로 퍼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견조하기 때문에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네. 이 퍼스텍은 테마주로 묶여서 좀 등락이 있긴 합니다만 아주 비싸 보이진 않습니다. 작은 종목치고는 견조한 실적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항공 쪽이라든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5일선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종가로는 장중에 2100선 위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종가로 5일선이 2100 이탈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이 퍼스텍은 좀 들고 가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북한의 핵실험 아까 차현정 기자가 뭐 2월 초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그때까지는 시세가 아주 끝났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퍼스텍이 네. 항공이랑 네. 같이 움직이면 또 나로 발사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장은 빅텍인 것 같고 퍼스텍은 실제로 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김정은 체제에 들어선 지도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그간의 평가에 대해 좀 들어보고요. 차현정 기자, 남북 경협주들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지난해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로켓 발사와 핵실험에 열중하는 동안 황해도에서만 1만여 명이 기근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매체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황해도를 중심으로 숨겨진 기근이라 불릴 만큼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지난해 만여 명이 기근으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로켓을 발사하는 등 인민의 생활과는 무관한 일에 돈을 쏟아부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증권가는 북한의 핵실험 이슈가 새로운 변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학균 대우증권연구원은 과거 경험상 북한 관련 이슈는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보다 더 강한 이벤트라 해도 증시의 단기적인 영향에 그치거나 아예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경택 동양증권 스몰캡 연구원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인지하고 투자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고 북한 관련 테마주에 뛰어들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역시 주의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고 또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영향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핵실험 관련해서 피해주들 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남북 경협주도 오랜만에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시장 대비 최근의 성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남북 경협 관련주들은 뭐 일시적으로 잠깐 반등했지만 코스피 시장이 지금 현재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은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아웃퍼폼의 어떤 흐름은 아닌 것 같고 시장하고 비슷하거나 그런 흐름으로 밀려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을 제가 표로 가져왔습니다. 테이블로 가져왔는데 상단에 보시면 이제 그 장기 강세 국면 안에 단기 약세 국면을 가지고 있는 어떤 종목은 이제 자화전자 같은 경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두가 이제 장기나 단기 모두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은 신혼이나 제형솔루션, 그리고 좋은 사람들, 이화전기, 쌍방울 이런 쪽은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반발 매수는 유입될 수가 있으나 트렌드가 이미 무너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강세 흐름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종목, 장기 약세 국면에서 좌측에서 이제 로만손이나 한국 단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흐름인데, 장기 약세 국면이니까 기술적인 반등 시도 이후에 시장에 이제 트렌드를 전환하느냐 이 여부를 체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고, 이 남북 경영주 관련주 중에서도 단기 강세, 장기 강세 국면에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 종목이 이제 태평양 물산인데 이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도 굉장히 좋은 어떤 이런 흐름이었다. 그러면 경협주 안에서 시장을 공략한다면 태평양 물산을 공략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태평양 물산은 그 시장 흐름에서 우리나라의 우피 시장의 한 70% 정도를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회사의 어떤 내용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난해 오면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의 어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어떤 흐름이었다면 이 종목의 경우에는 오히려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대북 방위 산업 관련주들 중에서는 아까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냥 표로 한번 참고로만 하시고요. 이 중에서는 이제 빅텍의 흐름이 가장 셌기 때문에 빅텍의 흐름이 오히려 기술적인 어떤 흐름에서 테마의 대장주로서 한 번 더 움직일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큰 그림상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렇게 연평도 사건이나 이렇게 큰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우리는 주가가 항상 반전했습니다. 1차, 2차 핵실험 때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우리는 포성이 울리면 매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프가 연주되면 팔아라. 옛날 유명한 앙드레 코스툴라니 책자에서 나온 어떤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 지금 동일한 어떤 중에서도 그냥 이슈로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 실적이 동반되어 있는 종목들이 아래로 밀릴 때 그런 종목들을 찾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망한 종목으로 태평양 물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OEM 방식으로 실적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태평양 물산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하고 나서 지금 1개월 정도 쉬어 들어가는 어떤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21선과 61선이 지금 현재 수렴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61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적정하게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난주에 강력한 양봉 이후에 어저께까지 음봉이 나왔다면 현재 시장은 아주 좋은 어떤 기간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상향의 트렌드, 고점을 낮추는 어떤 트렌드를 넘어서는 어떤 시장 흐름에서 시장이 아래에서 치고 들어오면 배열도를 바꾸는 어떤 시장 흐름이다. 그래서 지금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수의 물결들이 조금씩 이렇게 얇아졌지만 이번에 시장 흐름으로 인해서 다시 재차 위로의 변화를 줄 수가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룰림목이 나오면 오늘부터 관심을 가져도 좋고 중기 매수 전략인데 매수 가격은 28,500원.
목표는 직전 고점이 31,000원대인데 이 자리를 넘어서서 34,000원까지 중기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손절 라인은 26,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전반적인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좋을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아까 전문가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1차 때가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한 시각을 말씀드릴게요. 2006년도 10월 9일 날 오전 10시 35분입니다. 이제 이날 10시 35분 이후로 3.58% 코스피 급락했다가 종가는 많이 못 돌렸어요. 이날은요. 2.41%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이후에 이제 재차 상승 국면으로 전개가 됐던 경험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때가 2009년도 5월 25일 오전 9시 54분인데요. 장중에 이날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6.3% 네. 급락 나왔다가 종가는 오히려 0.2% 거의 뭐 약보합으로 아마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차 때는 이제 예상되기로는 아까 2월 초순이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오전 중으로 할 것 같고요. 상당히 이쪽은 이제 뭐 이렇게 같은 경험치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화적인 태도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고 해서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한쪽에서는 우리한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한쪽에서는 핵실험을 진행했던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아마 이번에도 핵실험을 한다고 그러면 뭐 평균치 항상 쓸 때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요. 한 4.9% 정도 코스피가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는 밀리면 저가 매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의 변수라고 한다면 아까 차현정 기자도 이야기했는데요. 그 실험 일자 관련해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러니까 2월 25일 이전 이후로 해서 좀 강도는 달라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봤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이명박 정권은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했던 쪽이라고 그러면 이제 막 취임하고 나서 전혀 모르는 어떤 그 정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통수권자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시장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취임 이후에 나온다고 그러면 조금 더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 2차 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지수는 주추세인 120일 또는 200일선 부근까지 언제든 회복할 것이고요. 뭐 전쟁이 나면 주식 사라고 했는데 그 격언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사실 북한 관련주들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을 때 대북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점들 참고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